부모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친구를 닮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서로 닮아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괜히 말이 아닙니다. 이 맹모 삼천지교란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교육에는 주위 환경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교육뿐만이 아닙니다. 주변 환경이 본인에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주변을 함께 밝게 해주는 것 소중한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SNS에 잠시 이별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의 SNS 이용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20분과 저녁 먹을 때 20분 정도입니다. SNS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정신없이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메일을 확인하는 시간까지도 정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에 20분 정도만 메일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3번 확인하고 다른 중요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많은 사람이 SNS 한 가지 이상을 합니다. 나는 주로 유튜브랑 블로그를 합니다. 그렇게 블로그도 글 쓰는 것은 PC로 하는데 하지만 SNS를 통해서 거의 뭐 홍보를 댓글을 단다는 등의 홍보를 하루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페이스북에서 그걸 끼고 살았는데 이에 빠져 있으면 내가 원하는 재미있는 일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친구들의 구당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친구들의 소식을 보면서 누구는 결혼하는구나, 누구는 지금 여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친구들의 반식과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가끔 친구들의 자랑글을 보면 나의 삶이 행복과 멀어지는 듯한 생각을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을 때 친구가 여행 간 사진을 올리면 그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공부 중에는 더 심합니다. 나는 도서관이니까 친구들의 마침 탐방 사진이 올라오면 내 모습이 순식간에 촬영해집니다. 나는 과거에는 핸드폰 G2폰을 썼습니다. 친구들도 카톡을 해주기 위해서 친구들이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불편한 만큼 나에게 연락이 오지 않아서 나는 공부하기가 편했습니다. 단체 카톡번호를 만들어서 한 번에 알리면 되는데 나에게 한 번 더 해야 하므로 귀찮았나 봅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머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 다시 스위치폰을 썼을 때 신세계를 경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종일 페이스북을 끼고 살았습니다. 친구들과 연락이 자주 되니까 좋았습니다. 군대에서도 페이스북은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군대 간 친구들과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페이스북이었습니다. 이사로 핸드폰이 없으니 연락이 되진 않았습니다. 군대 안에서도 페이스북의 불행은 있었습니다. 나는 갇혀있다는 느낌인데 친구들은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녔습니다. 친구들과 연락하고 재미있기 위해 켠 페이스북이 가끔은 나를 속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군대에서도
페이스북은 잘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업과 동시에 페이스북에 감사글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친구들에게 정말 고마웠던 것을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후로 나는 다시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SNS 속에서는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친구들의 가장 예쁜 사진과 가장 행복한 사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SNS가 오히려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의 근황을 알게 되어 야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연락이 끊겼다가 친구 추천에 떠서 연락이 닿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기능도 많습니다. 친구들과 다시 연락이 되거나 이야기할 주제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력이 있으면 행복한다는가? 내가 미인이나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가수를 살고 걔는 얼마나 행복할까? 연예인사 하지만 한국은 순간 가까이에 있습니다. 운동하는 매일의 순간이나 집에 들어가며 배달의 음식을 시키는 순간이나 회사에서 칭찬을 받았을 때나 내가 낸 아이디어가 그대로 실행되는 순간 같을 때 말입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행복한 순간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바로 지금이 행복이 시작됩니다. 대학교 3학년 2학기에는 14명의 강사가 학교에 왔습니다. 매주 다른 강사가 본인의 경험이나 회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요약하고 자기의 성격을 적어나가는 게 매주 과제였습니다. 어느 날 우리 또래의 세 사람이 강사로 왔습니다. 우리 학교로 먼저 들어온 선배였습니다. 취업도 괜찮은 곳에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취업 분야에 관해 설명하러 왔습니다. 있지만 난 이미 행복한 사람이야. 우린 가끔 자신 있습니다. 주위의 분위기 휩쓸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빠진 느낌입니다. 마치 달리는 말 위에서 있는 느낌입니다. 마트는 열심히 달리는데 나는 위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느낌. 가만히 있어도 앞으로 달려가는 느낌입니다.
집에서 취미생활로 행복한 지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취미생활 프로그램가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나이 순간 사람은 취미로 집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색칠을 합니다. 색칠할 수 있는 취미용품은 인터넷으로 삽니다. 요즘은 그림판에 점유가 쓰여져 있는데 변호에 맞게 물감도 번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번호에 맞는 물감으로 그림판에 칠하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그렇게 취미로 많은 작품을 그렸습니다. 벌써 3개나 그렸습니다. 다 그리기 지내보니 그렇게 뿌듯하고 멋있습니다. 취미로 본인만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본인께도 추천해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취미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벌써 5개나 그리셨습니다. 출전한 사람부터 빠졌습니다. 행복한 취미를 흥미롭지 않은 기회도 잤습니다. 내가 다른 시기 가서 진행하기 편했습니다. 지나가는 나에게 이렇게 열심히 했거나 보여도 좋습니다. 우리는 같은 취미생활도 합니다. 퍼는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500도 쓰는 퍼도 몇 개 샀습니다. 퍼도 담아두고 사진 찍었습니다. 사진 찍고 나면 퍼는 다 부스를 아니고 퍼도 좀 샀습니다. 퍼도 뺐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그 말을 쓸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가 활성화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본인의 지를 우측으로 긁고 본인 삶 동안 본인 유튜브 여기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게 정치를 그려줍니다. 내 친구들도 살다가만 수반이지 그렇게 보리나 그렇게 행복한 두분 것들도 나를 보러 되게 그렇게 순하게 되게 느끼기가 어렵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친구가 선생님과 담아서 심이라는 지도 사슴들도 보는 게 수는 말씀 그렇게 본인의 성공하고 행복해서 쓰면 그림을 보면서 그때도 좋다. 행복지로 그래서 무슨 말하는 누가 무슨 나대 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